안녕하세요. 얀말비입니다. 제가 전문적인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다소 좀 부족한 영상이 될 수도 있어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얀마애비의 시대유감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올릴 거예요. 첫 번째 주제로 어떤 타이틀을 걸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되게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인구 문제, 출생률 감소, 혼자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거론되는 사회 문제죠. 1인 가구, 비혼.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거를 실제로 체험을 하고 있죠. 우리 때만 해도 되게 결혼을 일찍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아까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애들이 군대 다녀오고 대학 졸업도 하고 그렇게 계속 좋은 만남을 가지고 사귀다가 결혼까지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뭐 지지고 볶고 싸우든 이혼을 하든 어쨌든 처음부터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갈수록 사랑이나 감정적인 부분보다 부수적인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갖고 비교하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집안, 직장, 연봉, 자산, 차 그런 것들이겠죠. 게다가 너무 쉽게 만나서 쉽게 즐기고 쉽게 헤어져요. 예전부터 뭐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었죠. 물론 있었는데 그 비중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거죠.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들보다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현명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시대가 됐어요. 뭐랄까, 예전에는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고 감정을 확인하고 그러면 단칸방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둘만의 보금자리가 있어서 행복했고 상대방을 좀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에 정말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또 살림도 늘리고 나아지는 그런 삶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돈은 열심히 벌면 되니까 그쵸? 근데 지금은 시작부터 이미 다 갖추고 결혼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두근거리고 가슴 떨리고 가슴 저리고 그런 낭만은
이미 죽었다. 그런 느낌이에요. 영화를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극장가에서 흥행에 성공하는 영화들은 뭐 죄다 SF, 공상과학, 아니면 느와르, 액션, 공포 영화 같은 거. 한 방에 내 감정을 확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장르의 영화들이 되게 흥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시리즈죠. 제목부터 범죄야. 근데 솔직히 별로 이렇게 영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그렇진 않아서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쪽 분야에. 근데 실제로 뭐 이렇게 광고들을 보면은 죄다 막 빵빵 터지고 화려하게 막 눈에 보이기에 화려한 그런 영상을 가진 영화들이 많이 흥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동석 씨가 범죄도시를 시리즈로 8편까지 구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때까지도 되게 사랑을 받는 영화가 될 것 같아서 나오는 대로 좀 보고 싶긴 해요. 저도.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느 순간부터 로맨스, 멜로 이런 영화들을 본 기억이 안 나요. 예전엔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극장에서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로맨스, 순정 만화 같은 그런 잔잔하지만 뭔가 애절하고 한 번쯤 내가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사랑에 관련된 그런 영화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죠. 옛날에는 되게 많았거든. 예를 들면 클래식, 조인성, 손예진 주연의 영화였죠. 지금도 영화 플랫폼이나 TV에서 영화 관련 TV에서 꽤 자주 언급이 되고 있어요. 참고로 내가 조인성보다 연상이다. 그리고 기억나는 영화가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전도연 그리고 황정민 주연의 원래 동명의 다큐멘터리를 영화로 만든 건데 전 이 영화 보고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접속 접속 영화도 기억에 많이 남고요. 특히 그 주제가 엄청 히트를 쳤었죠. 전도연, 한석규. 전도연 예전엔 정말 멜로 영화의 여왕이었는데 엽기적인 그녀. 2000년대 들어서
2001년 내가 군대에 있을 때였구나. 전도연, 차태현 주연의 엽기적인 그녀도 엄청 히트를 쳤었죠. 뭐 대충 그냥 순간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를 해도 이 정도의 영화들이 있어요. 그냥 이름 딱 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아, 나 한 번쯤 이 영화 본 것 같아. 기억나. 그런 영화들이죠. 근데 2011년에 나온 건축학개론? 건축학개론 이후로 멜로 영화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 영화도 그냥 수지 주연이라고 하도 사람들이 재밌다 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영화들을 요새는 많이 안 찍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씁쓸하죠. 우리 때랑 비교해보면 요즘 시대를 사는 젊은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빠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때도 빨리빨리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빠르고 경험도 빠르고, 심지어 사랑에 빠지는 속도도 빠르고 이별도 빠르죠. 근데 이별을 아파하는 시간도 짧아요, 요즘 사람들. 더 빨라지겠죠, 앞으로 갈수록. 그러다 보면은 이별의 아픔을 아예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시대도 올 것 같아요. 그냥 만나다가 헤어졌어. 지나가다가 이 여자 마음에 드네? 헤어진 그날 바로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이런 게 당연시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또 올 것 같아서. 근데 이별의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왜 헤어지게 됐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복귀를 할 수가 있고, 반성을 할 수도 있고, 또 언젠간 또 누군가를 만나겠죠.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사람에게는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더 준비를 해야지. 이런 건 고쳐야지. 그런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간 자체가 없는 것 같아. 요즘 내 주변에도 혼자인 사람이 많거든요. 물론 나를 포함해서 아직 결혼을 못한 사람, 다녀온 사람,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많아요. 왜 이런 시대가 온 걸까? 이유야 당연하게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를 뽑는다면 서로 사랑을 하고 존중을 하는 그런 관계여야 될 남녀가 지금은 서로 적대하는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죠. 음, 전혀 저는 그쪽에 관심도 없었고, 어디에나 있는 흔한 일반인이니까 잘 몰라요, 사실은. 지금도 모르겠어. 근데 사전적 의미만 보면 페미니즘은 절대 나쁜 사상이 아니란 것쯤은 알겠어. 그래, 알겠어. 여성주의, 여성의 사상, 아, 여성의 사회 정치, 법률상의 권리 확장을 주장하는 주의, 남녀 동권주의. 그냥 구글에 쳐보면 나와요. 이게 페미니즘의 정의라고. 나쁜 거 아니잖아. 그쵸?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부분도 있고, 나 때는 말이지. 꼰대처럼 얘기를 해볼까? 나 때는 말이지. 너무 당연하게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 그리고 남자들한테 주도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 그런 시절이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당연한 게 맞나? 의구심이 드는 거죠. 언론이랑 또는 국가, 정부 이런 데서는 자유민주주의를 항상 외치고 선동하는데 정작 그러면서 하는 행동들은 독재와 탄압, 압박, 그런 게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자유의 진정한 의미, 그런 것들도 그냥 각자의 입맛에 맞게 변질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필요한 방향으로, 그냥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항상 걸고 넘어지는 게 언론의 자유라는 게 있죠. 국가에서는 항상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서 권력에 방해가 되면 모함하고 탄압하고, 여성과 남성, 중년과 청년, 기업과 노동자 다 서로 갈라치게 하고 편 나눠서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만 자유를 외치고, 여성의 자유와 권리는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 거 맞죠. 여성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반대로 남성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게 어딨어. 똑같은 사람인데. 하지만 아무리 지금 세상이 개판이 되고 사회 통념이라는
게 있죠. 개념이라는 게 있고 일반인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능한 자유와 권리만이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말도 안 되고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페미니즘이란 단어를 들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물론 내가 좀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회에서 페미니즘이란 용어가 많이 거론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 언제부터 대체 한국에서 페미니즘이란 말이 화두가 되기 시작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되게 오래되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근데 대체로 이제 사람들이 페미니즘이라 집단에서 큰 이슈화를 시켰던 사건이 여러 개가 있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들어봤던 기억이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경희대학교 여총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80세가 된 명예 교수님이 있었는데 38살 먹은 여자 무속인이 그 서 교수님을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어요. 80세에 야 이거 실화냐? 와 아니 80세에 노 교수를 38살의 여자 무속인이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고 고소를 했대. 증거도 있었다는데 녹취하고 정액 샘플을 증거라고 지시를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 경희대에 총 여학생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여총이겠지? 그냥 저는 잘 모르니까 여총이라고 할게요. 같은 거잖아. 거기서 시위하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개 지랄지랄을 해서 사건이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서 교수님이 잘렸대요. 굉장한 불명예죠. 근데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증거가 죄다 조작된 가짜였고 무속인이 서 교수한테 한번 하자 그랬대. 80세 노인네한테 미친 거야? 그랬다가 대차게 까인 거죠. 앙심을 품고 너 한번 좆대봐라 하고 이제 고소를 한 사건이었대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요청 애들이 교수 한 명 자르겠다고 지랄지랄 하고 난리를 냈으면서
결과가 무죄로 밝혀졌음에도 사과문이 아닌 성명서를 냈다는 거야. 내용도 되게 길어요. 다 쓸데없는 소리들인데 내용을 요약하면 1. 첫 번째, 서기수가 무죄임에도 잘린 거는 지금 와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여총이 그 일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면 입지가 줄어드니까 독이 든 사과를 먹는 것이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 고소한 무속인이 무고죄로 판결이 났지만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원래 세상은 남자들보다 여자들한테 더 가혹하고 억울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총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할 수가 없다. 이게 끝이에요. 진짜 미친년들인가? 내가 웬만하면 진짜 욕을 원래 평상시에도 욕을 잘 안 하는데 와, 욕 나오네. 미친 건가? 너무 상식 바뀌잖아. 시들이 잘못한 걸 안다고 시인을 했으면서도 사과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막 주변에서 사과하라고 압박이 들어오고 욕을 먹고 하니까 잠수를 탔대. 오리엔테이션 이런 데로 돌아다니면서 신입생들한테 지들은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성폭력이란 범죄가 원래 지들이 벌인 죄보다 더 나쁘고 큰 죄니까 지들이 한 행동은 정당한 거라고 물타기를 하고 다녔다는데? 와, 그러고 또 졸업하고 정치계에 입문을 했대요. 총회장이 민주노동당 거기 들어갔다가 또 딴 데 들렸다가 정의당으로 갔네. 부총회장은 얘는 좀 문제가 많은 애인가 보다. 자잘한 활동을 하다가 접었대요. 정치 활동을. 저런 것들도 국회에 발을 들이네. 제정신들이야 진짜. 지금은 2021년에 경희대 여총이 해체가 됐대요. 어이가 없다. 그 뒤로 이제 점점 페미니즘이 그런 사상? 페미니스트 이런 말들이 자주 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남자 여자를 자꾸 편갈라서 서로 싸움을 자주 하게 됐죠. 페미와 그 반대 쪽 남자들 쪽 세력들이 편을 갈라서 싸우고 그게 사회적 이슈까지 되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해진 계기가 또 이수역 폭행 사건이라는데 2018년에 이수역 근처의 술집에서 새벽에 남자 5명이랑 여자 2명이랑 싸우는 사건이래요. 여자들이 먼저 옆 테이블에 있던 커플들한테 시비를 털었네. 욕을 하면서 남자한테
시비를 걸었고, 들어서 그 커플이 피했는데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자 5명이 있는 손님들하고 또 시비가 붙어서 남자들한테 쳐맞았다. 근데 남자들이 도망갔다. 예, 이렇게 알려지면서 시작한 사건이래요. 근데 이 여자들이 진술서에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한데, 커플이 먼저 지들한테 매갈련이라고 욕을 해서 시비가 붙었다고 했대요. 그러다가 커플이 가고 나서 옆에 있던 남자들이 또 자기들한테 욕을 먼저 했고, 동영상 촬영을 하길래 하지 말라고 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남자가 여자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고 도망가니까 붙잡았는데 발로 차서 계단에서 굴렀다. 그래서 머리에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남자들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솔직히 말하면은 남자 여자 술집에서 싸우는 일이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될 일인가? 자주 있지 않아요? 술 취해서 막 싸우고. 그럼 폭행 사건 되게 비일비재했던 것 같은데, 물론 지금도 그럴 거고.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됐던 이유가 있겠죠. 언론하고 정치계에서 초기 수사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들 편에서 선동과 폭로전을 엄청 쏟아내면서 국민들을 그쪽으로 이제 여론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래, 뭐 이유는 알겠어. 선거 때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지면 그걸로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뭐 그런 건 알겠어. 근데 수사 중이잖아. 뭐 이렇게 확실하게 나온 것도 없는데 그랬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 그쵸? 수사가 진행되고 나중에 판결이 나왔는데 남자는 벌금 100만원, 여자가 벌금 200만원 이었답니다. 여자 죄가 더 무겁다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수사 발표가 나온 건, 최종 수사 발표가 나온 거는 남자가 발로 차서 여자가 계단을 굴렀다는 진술은 증거 부족이었대요. 그 남자가 발로 찼다고 했는데 여자 옷에 신발에 자국이 없었다.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다쳤다고 했는데 그것도 2주, 전치 2주의 가벼운 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결과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일어난 젠더 갈등 사건 중에서는 이게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다른 건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론은 여성 혐오 사건이라고 선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 남성 혐오 사건이잖아. 왜냐하면 그 여자들이
남자한테 한남 거리면서 그 커플 중에 그 남성한테 한남이 돈도 없어서 싼 술집에서 여자한테 싼 술 먹이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모욕을 했대요. 뭐 남성 혐오가 맞죠. 도대체 2018년에는 무슨 일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길래 기레기들이랑 정치밥 처먹는다는 그런 인사들까지 죄다 작당을 해서 페미 옹호를 했을까. 선거 때 뭐 페미버스에 슬쩍을 올려서 한 표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했을 텐데 괜히 나댔다가 역풍 쳐맞고 좆됐다 싶으니까 그냥 작게 잡았고 아갈 이랬다는 거죠. 근데 내가 페미옹호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그 여자 2명이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고 2018년에 또 유명한 페미니스트 들이 사회 문제로까지 만들었던 해오동 시위가 있었대요. 6번이나 했대네. 2018년도에만. 거기서 알게 된 사이래요. 해오동 시위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하니까 페미겠지. 그러니까 페미 옹호가 맞는 거죠. 이게 팩트니까. 아이고 참,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알고 싶진 않은데 기사랑 뉴스랑 또는 영상 같은 게 엄청 쏟아져 나왔었어요. 정말 뉴스 틀면은 딱 그런 얘기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관심도 없던 내가 반감을 가지게 되더라고. 아니 분명히 말을 하겠지만 저는 페미니즘 자체를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다만 그런 페미니즘을 이용해서 지들끼리 어떻게든 유리하게 막 자기들 쪽으로 분위기 조성하고 불법 행위를 막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악영향을 끼치잖아, 지들이. 그러면서 스스로 우월감 같은 거를 좀 느끼고 싶어 하나 봐. 그런 이제 극단적인 페미들을 메갈 워마드라고 합니다. 이건 나도 들어봤죠. 워낙 자주 나왔으니까.